골드스미스 대학이라는 영국의 대학인데 여기 출신 작가들이 되게 많고 현대미술을 존재합니다. 많은 작가들. 마지막 시간에 공공미술과 YBA라고 있어요. 그때도 이제 다루게 될 것인데 현대미술에서 이 YBA 작가들이 매우 중요하게 활동하고 그런 작가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저 데미안 허스트예요. 프리즈 전 센세이션 이런 터너상이라는 그 영국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상을 받았는데 자 작품을 한번 보죠. 작품의 주제는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포름알데히드 그런 액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상어죠. 크게 엄청 큰 작품이죠. 얼마 전에 이 상어가 한 마리가 싸웠어. 팔았는데 난리가 났지. 그래가지고 뭐 급히 더 큰 상어를 만들어줬어.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작품 자체가 저 보관하는 걸 봤는데 수족관이야. 그냥 상어, 뭐 황소, 양, 뭐 그냥 쫙 넣어있는데 암소. 동물보호협회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이 작품 뭐냐. 저거를 그냥 또 보여준 게 아니라 반을 절개했어. 반은 내장이 다 보이는 거 하나와 저쪽 두 개를 전시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아주 뭐 충격적이죠. 가장 충격적인 작가예요, 저 사람이. 현대 미술에서 이게 바로 나오죠. 저쪽 여기. 끔찍해요. 이상하죠. 머리만 해가지고 말 여기에 무슨 유니콘하고 꿀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뭐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 생각이 나요.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도 저랑 비슷한 작품이 있어요. 마치 사람 같아. 이게 보세요. 작품 수족관이지 완전히. 저거를 그렇게 비싼 돈에 산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이건 절개가 과충격적인 작품이죠. 식당에다 저걸 한 것도 뭐야? 식당이에요. 식당 위에다가 작품을 저런 걸 해가지고 이게 엄청 무거울 텐데 왜냐면 액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 소독약 아시죠? 저거? 네. 저게 엄청 독한 거거든요. 그냥 썩지 말라고 그 액체에다 집어넣는 건데 저거를 놓고 여기서 밥이 먹히나? 저 앞에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저렇게 독해 저걸 보면서 소고기를 먹겠지. 다음에 이제 해부에 대한 작품을 하게 돼요. 이 사람. 크기가 엄청 커요. 이 작품들이. 이거 어디 있는 작품인지 아세요? 한국에 있는 작품. 천안에 아라리오 갤러리 앞에 있는 작품. 그 갤러리, 아라리오 갤러리 주인 있잖아요. 그 주인도 특이한 사람인데 김찬열 씨라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컬렉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옆에 저기 고속버스 있죠? 그 고속터미널 사장이에요. 그 딸이 다 자기네 거고 그 원체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이 사람이 작품을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데미안 허스트 작품을 많이 구입해요. 그리고 아르방 작품들이 거기다 이제 있죠. 아르방 부속을 쌓아놓은 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작품들을 하는 거 보니까 개념미술 이거 되게 쉽게 하는 거? 이거 이런 정도면 나도 하는 거야.
해가지고 실제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름도 바꿔서 시킴이라고. 알파벳 C와 킴, 시킴. 이 사람들 되게 많아요. 조폭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조폭의 특징.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장 짧은 길을 간다. 경제의 가치가 가장 높은 게 조폭. 특징. 대학에서 제일 수업을 한 적에 대학에서 교양하고 수업하는 전부 학생들이 가장 많은, 되게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해력이 높은 애들이 경제학과, 경영학과 학생들이에요. 제일 빨라. 가장 늦으면 하니까 애들이 그냥 안 돌아가요, 애들 하여튼. 그런데 조폭들은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빨리 가는 거야. 그건 문제가 있지. 절차가 있는 건데 절차를 무시하니까 폭력이 동원되는 거지. 그게 바로 조폭의 문제점이에요. 이것도 역시 말 작품이에요. 해보는 작품이에요. 이게 그 보석 작품이죠. 이제 문제는 바로 이 작품인데, 여기 2017년도에 베네치아 비엔날레 전시장에 낸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피노 회장이 재벌이에요. 명품 그 보석의 재벌이죠. 피노 회장이 베네치아에 마침 갤러리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데미안 하우스트 작품 컬렉터거든. 작품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번 우리 전시장에서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뭔지. 데미안 하우스트 얘기로는 BC 4세기, 기원전 4세기에 거기에 이제 그 전시장에 그 서문에 보면 그게 있어요. 이 작품들이 바닷속에서 해저 유물로 이제 건진 건데, 이게 도대체 내용이 뭐냐면 BC 4세기에 대부호가 인도양을 가다가 그 작품들을 싣고 가다가 그게 침몰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 침몰된 거를 다시 최근에 2010 몇 년도인가 건졌다는 거야, 이거를. 그것을 전시한다는 거야.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소피칼, 브로타이스 전시장도 아닌데 자기가 전시 미술관장이라고 사람들 불러놓고 했지. 또 소피칼은 그냥 사람들 쫓아다니고 뭐 사진인지 뭐 작품인지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양상은 이 사람하고 달라. 그거는 여기서 개념 미술을 판단하는 취재가 나는데, 이게 개념 미술 그런데 함부로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소피칼의 작품이라든가 브로타이스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한스아키의 작품은 다 설득력이 있고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하고 질문을 던져. 그러나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 바로 여기서 이제 데미안 하우스트의 문제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죠. 죽음을 주제로 해가지고 상어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작품으로서 작품성이 있어. 물론 작품은 충격적이지만 작품으로 의미는 담을 수 있어. 그거는. 그리고 뭐 해부학적인 뭐 그런 것도 그것도 그래. 그런데 이런 것들, 이거 뭐 19m 말하는 거고, 이 작품을 만드는데 750억이 들었어. 어떻게 만들었냐면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작품을 쇠로 만들고 동으로 뜨고 불어주고 뜨고 대수로 뜨고 해가지고 바닥에다 집어넣은 거야, 실제로. 실제로 집어넣고 그걸 다시 꺼낸 거야. 이거는 너무 의도적이지. 이거는 무슨 뭐 고구려 유물전하고 뭐가 달라? 고구려 신라시대 유물전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 뭐가 달라? 똑같은 거야. 큰 실수한 거야. 데미안 하우스트는 현대미술에서 이 작품을 출품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나 가치가 엄청 지금도 그게 지금 야 이거 문제 있는 작가네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실수하면 완전히 이 개념미술은 날아갈 수 있어. 작가가. 지금까지 작품은 괜찮았는데 이런 작품은 문제가 심각한 거야. 자기는 엄청 지금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좋은 작품들이다 하면 깜짝 놀라봐라 하고 저걸 어마어마하게 전시하는 거야. 그런데 저걸 정작 본 미술계 전문가들은 이거는 미술 작품을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싸구려를 어떻게 해요?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 중에 하나 B급 정서나 싸구려 작품을 일부러 키치 예술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장치가 다 필요해. 근데 이런 거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밑에서 물속에서 이거 해가지고 산업은 이거 자연스럽게 이제 몇 년 동안 있었으니까 붙은 거겠지. 물고기도 살고 이게 건진 거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대단하다. 크고 뭐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심지어 여기 빔 프로젝트도 이거 건지는 장면까지 나와. 이거는 더 의도적이지. 이런 거 딱 보면 웃음이 나오는 거야. 아 저거 무슨 고분의 유물점이냐 저거 뭐야 저거. 작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작품인 것과 작품이 아닌 것의 경계를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볼 필요가 있는 작품이에요. 난파선에서 만들었지만 다 자기가 만들어. 하지만 너무 의도적이기 때문에 작품으로서의 의미는 약하다. 그냥 가짜에 별로 안 와. 그러니까 가짜를 전시를 해도 가짜를 의미를 담고 그것이 새로운 담론을 제시했으면 그거는 의미가 있어. 좋은 작품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가짜일 뿐이야. 물속에서 건진 놀라운 건 저 작품이 다 팔렸다는 거야. 아, 슬픈 일이야. 슬픈 일이야. 아까 그 처음에 큰 작품 있죠? 그거는 19m 돼요. 그 크기가. 그거 누가 사냐면 라스베가스의 호텔 주인이 사가지고 와서 로비에다 지금 설치해놨어. 라스베가스 나중에 보면 그거 작품 볼 수 있을 거야.